네,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주고 계시는 이형석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요즘 정말 수익률이 좋으시던데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우 로보틱스이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 투자자문의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약속드린 게 있어요. 아마 지금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부터 그러니까는 남은 3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VI 30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뭐 이따가 PPT로 보시겠지만 제가 한 60일 정도 넘은 기간 동안 한 100번 넘는 VI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한 3주 동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하루에 하나 반, 한 두 개 정도 VI를 보여드릴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보여드렸고 제가 앞으로 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VI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VI 100번을 돌파하신 우리의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또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5월 말까지 VI 30번을 돌파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VI 3번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 참 수익률이 좋으신 이형석 전문가님이신데 특히나 이형석 전문가님은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두 가지 다 모두 다 잘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들 있으시다면 이영석 전문가님께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매매 스타일은 어떠하신지 보다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최근에 급등주를 잘 잡아내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급등주를 캐치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물릴 때도 있어요. 물릴 네.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그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급등주를 쫓아가는 방법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63일의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나우로보틱스 한국 PIM 그래서 100번을 이미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시장이 뭐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종목들 급등락이 있는데 정말 그런 종목 한두 종목만 제대로 잡으면 계좌 상황이 굉장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저는 종목을 대한 부분이 좀 욕심이 많아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섹터별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섹터, 그러니까 순환매 장에서 강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VI 헌터에 대한 명성에 맞게 5월 말까지 VI 30번, 그러니까 약 한 두 개 정도 하루에 볼 수 있는데 오늘만 벌써 3회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27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7번, 그러니까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 VI를 저와 함께 꼭 느끼시길 바라고요. 정말 저 결연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정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한국 PIM, 나우로보틱스, 뭐 1차, 2차, 그다음에 상한가까지 사실 최근에 왜 제가 신규주인 나우로보틱스를 선정을 종목을 픽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왜 이 종목을 끌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상한가까지 갔는지 그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나우로보틱스 이게 한 3일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5월 8일 그리고 5월 9일 그리고 5월 12일 그리고 5월 13일 딱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어제만 빼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이 8,600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가는 8,600원 그리고 시초가가 17,000원 딱 100%
100%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높게 시작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 유통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15,000원 이하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왜냐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그 할인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맞는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월 달과 3월 달은요, 거의 하루에 하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 거의 매일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는데 한 4월 달 들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된 거죠. 거기다가 유통 물량까지 많지 않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좋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우 로보틱스를 상강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올라오면서 저는 뭐 다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반 정도는 남겨뒀으니까요. 내일 뭐 추가 상승하면은 뭐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 로보틱스 종목을 선택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딱 보시면요. 지금 4월 달이 요 세 종목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는요, 24일, 20일, 20, 20, 27, 14,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장을 했어요. 하지만 4월 달에는 쉬어갔고, 그리고 쉬어간 이후에 또 여기서는 또 코덱스 종목까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한 종목은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월 달 첫 그 신규 종목이 나우 로보틱스였고, 지금 보시면 공모가 대비 벌써 200%가 올랐고요. 시초가는 150%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굉장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종목에서 눌림은 바로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교두보로 봤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6,800원, 시초가가 17,000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50%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신규 종목은요, 항상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주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72.7%가 바로 보호 예수 및 예탁 물량입니다. 그러면은 26.3%만 27.3%만 바로 유통 가능 물량이고요. 또 저는 뭘 체크를 했냐면요, 바로 전문 투자자 벤츠금융 요 구간에서 여기 이번에 공모 받는 쪽에서 기관 물량을 체크를 했을 때 1개월, 3개월, 6개월 물량, 그 락업 물량까지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게다가 유통 물량까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 가능 주식수가 27.3%지만 여기 공모 들어오는 물량 중에 상당수가 기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락업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우 로보틱스를 했죠. 근데 사실 어저께 올라왔던 오가닉이나 원일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긴 했어요. 왜냐데 그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 유통 물량은 많으나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상장할 때 그 시초가가 조금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을 더 보였다. 사실 그래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저희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 번에 싹 지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제가 오늘 나우 로보틱스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히든 종목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히든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 보면요,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 사야 된다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이나 DLENC나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구간 언제입니까? 바로 3월 달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대형주가 거의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이 그 상법 개정이나 그리고 뭐란 배당이나 저 PBR 뭐 이런 것까지 가치주를 이제 새롭게 나오는 정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체크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건설주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아니다라고 할 때 좀 괜찮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눌림에 보이는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한 11선이나 20일 그 사이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4월 7일 솔트룩스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상승하고 최근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함께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랄까요? 양당의 1호 공약이 대부분 AI입니다. AI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주로서 최근의 흐름 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은 다시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그다음에 상승 이후 오늘 5일선에서의 딱 그런 흐름. 그래서 저는 AI 관련주들은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AI 관련된 또 행사가 또 이번 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4월 15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구간이 바로 40% 이상 상승했는데 지금 토마토 시스템과 바로 솔트룩스를 봤을 때 차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상승한 이후에 눌림.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 이슈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락을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하락하지 않고 21선에서 다시 한번 돌려준다는 것은 토마토 시스템 충분히 이 구간 다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앞에 있는 구간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 시스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내일 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내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주죠. GNC 에너지 사실 이거 너무 고가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10배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가 10배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15배, 여기서 12배에서 15배만 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20에서 5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 잘을 댄 듯한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한번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에 장 전에 한번 HTS 통해 가지고 기관들의 수급을 보십시오. 이 구간 바로 기관이 만들어낸 바로 그 상승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항상 눌릴 때마다 그냥 만약에 음봉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으로 사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추가적으로 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저의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히든 종목군도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니까 제 방송 한번 잘 적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 두면서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돈 벌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오늘
뒤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단순히 시장의 수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고 좋은 종목을 선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제약 바이오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알테오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더라고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 중인데 내일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잠시 중심을 잃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어지러워가지고. 아, 네. 내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적 잘 나왔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랐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내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제약바이오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약가 인하 이슈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이슈 때문에 종목군들,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 재료가 노출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1기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사실 통과가 그렇게 되진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좀 하락을 할 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약값 최대 80% 인하한다. 그래서 행정명 서명 예고했고요. 그리고 약값이나 선언했지만 K바이오 표정 관리, 이 표정 관리라는 말은 그나마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 영향 제한적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트럼프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경우가 사실 일단은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뭘 많이 하죠?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구간에서는요,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제재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디로 오냐? 바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쪽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좋아질 수 있고 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가에 대한 약에 대해서 일단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 일단은 바이오 의약품이 일단은 94.2% 차지하면서 일단은 주요 수입 수출국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실 수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없고 그리고 수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로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트럼프 인하 관련된 뉴스는 저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안 좋은 뉴스로 인식돼서 빠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항상 그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 사실 제가 예전에 요 날입니다. 정말 2024년 12월 달 이때 제가
가장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상승했던 게 거의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1위 종목이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물론 최근에 어떤 알테오젠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겠죠. 이슈들이 뭐 많은데 사실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일단은 알테오젠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료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죠. 항상 이런 식의 딱 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간 딱 지지되고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바닥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충분히 매수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한 이 구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벌써 얼마입니까? 벌써 여기만 봐도 20%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알테오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심플한 구간이죠. 오히려 트럼프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점을 찍고 20% 가까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서 그 20%의 수익을 가져가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바이넥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바이넥스는 오래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앞으로 더 상승할까요? 네, 바이넥스는 제가 사실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해 흑자 전환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발 뭐 CDMO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물보안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이넥스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러 시밀러 관련된 CDMO 공장이나 이런 증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 좀 뭔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데칼코마니 식으로 저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었던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알테오젠도 물론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좀 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얘도 거의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일단 호재가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올해 그 흑자 전환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관련된 뉴스들, 즉 어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쪽에 그 일감 받는 거는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2만 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수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와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2차 전지가 약간 눌려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IRA 보조금을 일단 조기 종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눌리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와 그다음에 반도체 이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시장을 저는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가 실 때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알테오젠이나 뭐 바이넥스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저는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이 구간에서는 정말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매수의 구간이 기회 구간이 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형석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HMM입니다. 전문가님, 네. 대중 소폭 관세가 인하되면서 지금 악재가 해소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HMM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0일이 유예가 된 거지 아예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HMM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저께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이 거의 거의 없다라고 그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뉴스였거든요. 그만큼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물동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정말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컨테이너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 협의에 대해서 미중 관세 협의에 따른 나스닥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런 숫자 우리가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내용을 본다면 일단은 지금 조선주가 또 상승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는 해운사겠죠. 해운사 내에서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중국으로 중국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돼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HMM 같은 경우가 중국향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이 가지고 있는 선박으로 미국과 이런 북미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HMM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론 그 앞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물동량 줄어든다는 뉴스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사실 HMM 관련해서는 연구체나 이런 것도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떠나서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HMM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눌렸다가 가는 흐름 저는 나아질 수 있으니까 HMM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그러한 사골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긴 하지만 HMM은 전고점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잠시 눌렸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매수가가 궁금하시다면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차트를 보고 급등주를 찾아내는 방법인가요? 네, 오늘은 사실 그림 맞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금봉이든 뭐든 하면서 약간의 어떤 좀 복잡하게 보였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관심주들 그래서 내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제가 내일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가지고 나온 거죠. 왜냐? 내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거의 숙제 검사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선보이는 차트, 교재가 그 차트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동영상 강의가 아마 4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교재도 14강이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료 자료로서는 정말 거의 한 몇 기가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들은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성 정보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항상 들어 올린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약 3주 동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고가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이슈, 즉 재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아직은 살아있고 지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위 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윗꼬리들은 바로 물량 소화라고 저는 체크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물론 모든 종목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 올린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깨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성정보 지금 이 흐름 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종목 나우 아이비입니다.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도 강하게 들어 올린 이후에 이 구간도 깨지를 않고 지금 5일선과 21선이 지금 돌려나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우 아이비도 오늘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눌리긴 했죠. 윗꼬리를 보이긴 했지만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인성정보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컴퍼니 K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나우 아이비랑 컴퍼니 K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 거의 동일하게 보여지고는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횡보되는 구간에서 이탈이 없어요. 이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만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인성정보, 2번이 나우아이비, 3번이 컴퍼니 K인데 지금 다 들어 올린 이후에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이거를 잘 보시면 약간 컵앤핸드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컵앤핸드 패턴으로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기존까지는 자 컵앤핸드 패턴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게 컵과 컵의 손잡이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딱 요 반 정도의 상황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상승 눌림 이렇게 식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대선이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관련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K 지금 보시면 나우 아이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비대면 내용이죠. 그래서 인성정보 유비케어나 지금 다 보시면 다 거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SG 헬스케어도 지금 들어 올린 이후에 지금 한번 물론 여기서는 한번 올려줬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끝났지만 다음과 같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황. 보세요. 거래량이 나온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지금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일선 조정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등.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급등할 종목을 차트를 보고 미리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론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은 특별히 두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히든 종목에 테마가 있는데 역발상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역발상.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시장에서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장도 있고 또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두 종목은 바로 다르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테마가 바로 역발상입니다. 제가 왜 역발상이라는 말을 들었냐면은 사실 최근에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만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예전에 제가 LG 하우시스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냥 하한가 갔어요. 그래서 아니 주식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사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로 보면은 주식은 실적이 잘 나오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안 나왔어요. 사실 65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50억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CNC 인터내셔널 물론 그 당일에는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 날에는 거의 20% 이상 거의 급반등을 했거든요. 왜냐? 사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증권사의 분석과 그런 내용들이 바로 뒷받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엔비디아 실적 뭐 잘 나왔는데 빠졌다. 그런 거는 사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왜냐?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온 실적은 일단은 과거잖아요. 과거인데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이 바로 주식은 그때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날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지만 저는 그때 교육방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끝났다. 이제 다 나올 내용은 다 끝났고 이미 이 내용들은 이 구간에서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또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라고 했었으면 여기서 주로 끝났겠죠. 하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끝났다는 것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사실 오름 테라퓨틱, 야 이거 하한가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예고했던 5029 바로 요 부분이죠. 5029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인데 여기를 하다가 야 이거 아예 그냥 그만두자. 왜냐? 여기에 안 될 거 돈 쓰느니 그냥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니까는 가장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그만뒀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하한가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사실 오름 테라퓨틱 뭐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오름 테라퓨틱이 원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상장을 한번 철회했다가 다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들어온 다음에 그래 이거 안 되겠다.
계속 해보니까 안 될 거니까 그냥 요거 그만두고 새롭게 다른 요거를 한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요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파이프라인에 집중,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잘라버리고 되는 놈은 해버리자. 이게 지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혹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스 봤습니까? 9,000원대에서 지금 900원이에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이 오름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하한가만 맞았을 뿐이지 그 다음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지금 앞에 있었던 다음 파이프라인의 기대가 지금 조금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인가요? 5월 15일 날 또 IR을 합니다. 그래서 그 IR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급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이나 그다음에 그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오름 테라피스 같은 경우는 바로 파이프라인. 근데 지금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스랑 전혀 다르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5월 15일 날 생각되는 IR에서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한 이틀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베팅을 해봐도 된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과 오름 테라피틱입니다. 두 종목 모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저점을 찍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두 종목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영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